안녕하십니까. 2025년 3월 21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기일이 지정되니까,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기일은 어떻게 되느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 지정, 날짜 지정이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이게 무슨 사인이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선고는 3월 14일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새로운 기록을 써나가는 중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이제 갑자기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를 24일 오전 10시에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헌재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대부분의 언론 매체들은, 윤석열 대통령 거는 한덕수 대행이 월요일이니까 윤석열 대통령 거는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에 아마 하지 않을까, 다 이렇게 유력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26일 수요일은 이재명 대표의 서울고등법원 선거법 재판 2심 있죠. 근데 이때는 또 고등학생들 수능 모의고사 이런 게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원래 헌재 재판, 윤석열 대통령의 그 헌재 선고가 있는 날은 그 주변 학교나 이런 데 다 휴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모의고사 때 휴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피할 거다, 이런 예상. 거기다가 27일은 헌법재판소가 매달 4주째 목요일은 정기적인 선고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말고서도 선고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의원심판, 헌법소원, 등등. 그렇기 때문에 그날 다른 걸 해야 되니까 아마 그날도 못할 거다. 그러면 또 28일이 유력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계산법입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다음 주 4월로 넘어가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어쨌든 계속 이르면 언제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알 수가 없으니까 사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거죠. 헌법재판소의 현재 공식 입장은 이제 오늘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공지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은 평일을 거쳐 결정할 것이다, 하나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내주다, 아니면 4월로 넘어간다, 이런 이제 예상이 엇갈리고 있는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한덕수 국무총리 거를 먼저 한다는 얘기는, 원래는 동시선고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해드린 거는 결국은 문영배 팀이 동시선고를 추진했는데, 그렇지 않고 문영배의 반대팀, 김형두, 그 다음에 정형식, 김복형, 이런 조한창, 이런 반대팀, 그 팀이 형성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선고 때 보면 4대4로 갈렸었죠. 그래서 아마 그 팀이 그냥 먼저 종결한 것부터 합시다 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했다. 그럼 문영배 팀은 왜 이걸 밀려서 할 수밖에 없었는가? 거기에 이제 문영배 팀의 계산법이 있을 거라는 거죠.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 거는 한참 뒤로 밀릴 텐데 그때까지 이걸 잡고 있기가 좀 어려운 것 아니야? 라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문영배 팀은 이 두 사건을 동시에 하려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그 날짜를 계속 미룰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라도 먼저 이렇게 한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건을 만약에 진짜 다음 주 금요일이나 이때쯤 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러지 말고 한덕수 국무총리 건을 월요일 날 하지 말고, 그러면 한 화요일이나 다른 날에 하고 이어서 그러면 거의 동시 선고가 되는 거니까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 거 합시다. 우리 어차피 윤 대통령 것도 지금 다 거의 마무리되지 않았습니까? 이러면 문영배 반대팀이 아닙니다, 먼저 합시다,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 거는 아직 멀었으니까
한덕수 국무총리권이라도 먼저 합시다. 이거를 문영배 팀이 반대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지 않을까 하는 짐작이죠. 저는 이게 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거는 더 뒤로 미룬다는 거죠. 그런 거고요. 자, 그런데 다만 이제 이런 또 하나의 변수. 제가 어제 그저께부터 여의도 정치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설이 갑자기 퍼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각하라는 거는 요건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내란죄 철회 부분입니다. 내란죄를 넣어서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했는데, 그런데 헌재에 와서는 그 헌법 탄핵 소추의 핵심 요소인 내란죄를 철회한다? 그러면 재표결을 해야 된다. 재표결을 안 하고 그냥 내란죄만 철회하는 거는 탄핵 요건상 맞지 않다. 각하. 이런 설이 퍼졌다고 제가 그랬죠? 엊그제부터. 자, 그렇다면 굳이 뒤로 미룰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각하의 동의를 한다면. 그러면 이제 그림은 전체적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각하하고, 이거는 이제 의결 정족수 때문에, 그 다음에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 각하하고, 내란죄 철회 등으로 재표결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이유로. 그렇게 되면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되죠.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추진한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각하라면 굳이 미룰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얘기 저는 유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변론 종결한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 차례대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선고를 뭐 엇비슷하게 해야 되니, 뭐 동시 선고를 해야 되니, 이거 무관합니다. 이런 걸 근거로 한다면 이거는 지금까지 흐름과는 다르지만 뭐 그것도 일리는 있을 수 있다. 근데 이 주장의 맹점은, 그렇다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를 지금보다 훨씬 더 먼저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까지는 동시 선고를 하려고 한덕수 국무총리권을 계속 밀었던 것 아니냐. 이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그냥 차례대로 하는 거야 라는 주장은 근거가 좀 약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26일 날 이제 선거법 재판 2심 선고가 있는데, 그걸 고려해서 이렇게 나눴다, 뭐 이런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글쎄요, 헌재 재판관들이 뭐 이재명 대표 2심 선고까지 고려해서 그럼 그거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서 뭐 이랬다 저랬다 할 거다? 저는 별로 그렇게 보지 않는데, 또 이렇게 관측을 하는 언론 매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재명 대표 선고가 3월 26일이니까 그때하고 좀 시간은 간격을 두고 4월에 선고할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하는 데도 있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뭐 그렇게 근거가 있어 보이진 않는다, 그런 거고요. 자, 근데 그게 아니고 또 이제 민주당에서 현재 뭐 믿어 의심치 않고 있다는 이른바 탄핵 인용의 정족수 6명이죠. 만약에 확보했다면 문영배 팀이, 그럼 벌써 했죠. 3월 14일, 13일 이때 저는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안 되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뭐 각하 가능성 있죠. 근데 그 경우에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그렇게 늦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고, 그러나 인용이라면 벌써 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 결국 기각을 결정하려면 이거는 지금 헌법재판소 내부의 재판관들 간의 이견이 워낙 심해서 조금 더 평의를 해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것 아닌가. 결국 헌재 내부 재판관들 간의 견해가 어떻게 갈리느냐, 이거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일이 지정이 될 텐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각 둘, 각하 하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곧 결론으로 얘기하면 기각입니다. 이러면 조금 더 조정할 필요가 있겠죠. 이 조정이 기각 둘, 각하 하나면요, 3명이 문영배 팀에 반기를 들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탄핵 인용 안 됩니다. 저는 이 가능성, 뭐 그게 기각 둘인지 기각 하나인지 뭐 이거는 모르겠지만 이 가능성 꽤 높다고 봅니다. 지금 견해차죠, 이게 바로. 그래서 마은혁을 투입하려고 하는 거. 설명이 딱딱 들어맞습니다. 마은혁이 투입이 안 되면 6명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어떻게든 최대한 밀어보자. 이게 이재명 대표와 문영배 헌재소장 대행의 생각 아닌가. 근데 24일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복귀하면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면 그 이후에 또 이럴 바에야 차라리 각하하자. 각하하면 국회로 공이 넘어가니까 그러면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추진 뭐 이런 정치적 공세를 여전히 이어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기각을 해버리면 헌법재판소에서 끝난 겁니다. 물론 기각이냐 각하냐 모두 윤 대통령의 직무복귀죠. 그러나 각하는 요건이 안 되니까 국회에서 요건을 갖춰서 재추진할 수 있는 기회,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계속 정치 공세는 유효한 거죠. 그러니까 기각이 될 바에야 차라리 민주당한테 정치 공세의 도구라도 하나 더 주자. 문영배 소장 대행이 또는 문영배 팀이 이렇게 정략적으로 판단할 가능성 없지 않다고 봅니다. 아마 각하설의 근거가 그런 것이지 않을까. 근데 뭐 누구도 확신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정치적 불씨라도 살려놓자. 이게 각하설의 근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근데 그렇지 않으면 결국 이제 결과는 기각으로 가는 건데 우리 법팀이 동의하지 않으면 기각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시간을 더 끌 수밖에 없다. 그러면 최악의 경우 4월 18일 문영배 이미선 헌재재판관이 그만둘 때까지도 결론이 안 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 그럼 한마디로 뭐냐? 제가 지금 경우의 수, 언론 보도와 경우의 수를 쭉 말씀드렸는데 한마디로 뭐냐? 글쎄, 저는 아직도 끊임없이 뒤로 밀릴 가능성, 그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각하설도 하여튼 엊그제부터 만만치 않게 지금 여의도 정치권에 이른바 설로 돌고 있는 거는 사실이다. 그래서 그것도 주시해 봐야 될 것이다. 그러나 이제 뭐 탄핵 인용 이 부분은 그 과거보다 많이 줄었다. 몇 %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그거는 민주당이 지표라고 했죠. 이재명 대표가 지표입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마은혁 임명에 올인하고 있는 걸 봐서는 현재 5명. 만약에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하셔도 왜 당신은 4대 4라는 건 예상을 안 하느냐. 근데 한 명이 조금 지금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뭐 2.5 대 5.5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모르니까. 그리고 4대 4라면요. 민주당에서 마은혁에 그렇게 올인할 것 같지 않습니다. 마은혁을 투입해봤자 5명인데. 저는 그런 근거로 제가 현재 오늘 공개를 하면 5대 3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뭐 그것도 절대적인 건 아니죠. 그래서 조금 더 그 상황이 또 뭐 언제 어떻게 바뀔지를 모르는 거지만 지금 이 시점 기준으로 판단을 해보면 제일 가능성이 높은 건 기각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각하로 보이고 세 번째쯤이 인용으로 보인다. 자칫 잘못하면 4월 18일 문영배 이미선 퇴임 때까지 결정이 안 나올 수도 있다. 아마 이런 시각으로 한번 같이 관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